이번 전쟁, 이슬람 스테이트와의 전쟁의 성격 정의를 좀 해주시죠. 대테러 전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테러 전쟁이라고 봐야죠. 예. 이를테면 걸프전과 아프간전의 좀 그 합성된 성격이다. 이를테면 걸프전 같은 경우는 그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 응징이었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응징이었죠. 예. 그리고 아프간전은 탈레반과 같은 잔악한 어떤 그 무리들과 그리고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그런 응징적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응징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I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들은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테러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테러에 대한 응징이다, 악에 대한 응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이자 악에 대한 응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거 걸프전 당시에도 연합군 전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도 압도적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걸프전 당시 영상인데 이렇게 전자오락 게임을 하듯이 원점을 타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은 저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더 쉽다? 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라크전과 걸프전에 상대했던 이라크의 전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북한보다 더 강하게 평가되는 것이 당시 걸프전의 이라크였고요. 예. 또 이라크는 당시 이란과 한 10년 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그 전투력이 뭐 어떤 그 숙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라크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또 그때 1990년대 초반의 미국의 전력은 스텔스 이런 거는 없었죠. 지금은 스텔스 무기가 뭐 미국에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S 따위라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이 IS 정도와 당시 이라크와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프간에도 미국이 이제 대테러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도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범들이 아니고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아프간 정규군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군 또는 지대공 미사일들 이런 것과 싸우는 그런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 IS는 전혀 뭐 그렇게 두려워할 입장은 아니다. 여기 지금 연합군이 1차적으로 공격할 대상 도시 이름이 모술입니다. 네, 모술은 어떤 곳입니까? 모술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인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라크 정부군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도시였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IS가 이 모술을 점령을 했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도시가 점령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바그다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라크 정규군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술을 탈환해야 되겠다. 예. 그동안은 이라크 정부군이 큰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집력도 없었고. 그래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게 미국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라크가 대규모 어떤 군사력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여주니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IS 따위라고 감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2의 걸프전 국제연합군과 IS의 병력과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인데요. 국제연합군이 30만 가까운 병력, 이 병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쿠르드 민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병대. 그 쿠르드 민병대가 한 6만 명 이상이 돼요. 6만 명. 6만 명. 그리고 요르단군이 한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16만 명. 그리고 이라크군이 또 그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럼 또 20여만 명. 거기다가 미국이 최소한 항공모함 타격 전단 하나만 보내더라도 그 항모 타격 전단 하나에 10,000명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스트라이크 여단 하나 보내면 또 10,000명이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미국 군인 한 2, 3만 명. 그리고 또 프랑스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지난번 샤를 앱도 잡지사에 대한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보냈거든요. 예. 그 전단에 한 5,000명. 뭐 이렇게 다 모으니까 한 30만 명이 되고 IS는 반대로 한 2, 3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IS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겁낼 이유가 전혀 없고 과거에 걸프전 같은 경우는 이라크 군이 한 50만 명 됐습니다. 50만? 예. 그거하고는 뭐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봐보시죠. 지금 이번 이슬람 스테이트 공격이 저쪽에 이제 지중해 쪽,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만 쪽, 저 페르시아만 쪽이랑 네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쪽에서 같이 이라크군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시리아와 미국은 뭐 관계가 불편한 나라지만 어쨌든 시리아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리아와 협상을 해서 스트라이크 여단을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있어요. 예. 그 장갑차를 C-17이라고 하는 수송기에 하나에 2대씩 장갑차를 태워서 수백 대를 동시에 이렇게 공항에 전개시켜버리면 하나의 여단,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장갑차 여단을 한 번에 하루에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군은 저라면 미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을 시키고 그리고 예. 쿠르드 자치 지역이 이라크 IS의 동쪽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결집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이라크군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쿠르드 자치 민병대에게 무기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라크가 쿠르드가 이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을 조금 거북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라크와 주력은 이라크와 요르단 미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샤를드고 항공모함 저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하는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프랑스 항공모함이네요. 맞습니다. 이 샤를드공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45,000톤의 항공모함이고 저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24대가 탑재가 됩니다. 예. 라팔 전투기가 2002년도에 우리 F-15K하고 우리 한국 공군 FX 사업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예. 전투기였는데 그게 지금 항공모함에 탑재가 돼서 지난번 재작년에 리비아 폭격에도 활약을 했고요. 예. 지금 아마 투입이 되면 굉장한 활약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쪽이 있고 이지스 구축함도 서쪽에 프랑스군에 같이 들어갑니까? 이제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호위도 해주면서 호위도 하고.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 어떤 수십 미사일입니까?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는 사정거리 한 2,500km 되는 순항 와, 미사일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예. 뭐 거의 한 3m 정도 되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그 IS의 지도부, IS의 통신 시설 이런 게 어디 있다라고 판단만 되면 바로 그냥 공격해버릴 수가 있고 특히 그러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요르단군의 특수전 병력이 14,000명이나 됩니다. 예. 요르단인이나 IS에 있는 그 IS 대원들이나 사실은 같은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요르단인들이 IS 지역으로 들어가서 각종 표적들을 이 연합군에게 전송을 한다면 훨씬 정밀한 타격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인이, 백인이 들어가서 표적을 탐지하는 것보다 예. 요르단 특수전 병력들이 탐지해 주는 것은 이번엔 아주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연합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쪽에서는 프랑스 항공모함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요르단군 네. 또는 미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르단도 병력이 이쪽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이네요, 이거. 네.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현재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슨 항공모함인데 원래 조지 부시 항공모함 아니었습니까? 이제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대했습니다. 예, 교대를 그래서 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저는 지금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교대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칼빈슨이 작전을 할 것 같고 예. 이 칼빈슨에는 F-18 호넷 전투기가 48대가 있어요. F-18 전투기는 네. 요르단의 주력인 F-16에 비해서 좋습니까, 성능이? 좋죠. 좋다. 그리고 F-18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F-18CD형이 있고 예. 그게 24대. 그리고 F-18 우리가 알기로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F-18EF형이 있는데 그게 24대인데 이 EF형은 굉장히 강력한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무장. 예, 여기에는 제이담, 즉 합동 정밀 폭격탄이라고 하죠. 제이담은 어떤 폭탄입니까? 제이담은 우리 공군도 뭐 수천 발 가지고 있는 폭탄인데요. 예. 한 10m 안에 있는 표적을 완전히 정밀 폭격할 수 있는 GPS 유도를 해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 유도 폭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슈퍼호넷에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이 그림이 있는데 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폭탄인가요? 폭탄인데 예. 이를테면 그 IS도 지하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땅속에. 그렇죠. 그럼 지하 시설을 공격하려면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를테면 지상에서 한번 터졌습니다. 예. 거기서 폭발을 하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저기도 좀 쏘고 있는데 네. 저게 벙커버스터네요. 예, 뚫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터지죠. 땅속을 들어가서 또 한 번 예. 터진다. 뚫을 때 한 번 터지고 예. 한 번 터져서 뚫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터집니다. 그게 벙커버스터인데 이 벙커버스터를 운영할 수 있고 F-18 슈퍼호넷이 그래서 만약에 IS가 지하의 어떤 지휘부나 여러 가지 중요 시설을 감추어 놨다면 그것을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F-18에게는 있고요. 즉 예. 칼빈슨 항공모함에 예. 있고
또 레이저 정밀 유도 폭탄.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트랜스포머 텐데. 있죠. 네. 예. 거기 보면 그 미국 특수부대들이 어떤 그 리모컨 같은 것을 그 로봇에게 겨누니까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레이저 유도를 해서 비추고 있는 곳에다가 이 폭탄이 정확하게 레이저를 쏘고 있는 그 레이저의 목표물에다가 정확하게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서 격중시키는 것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다국적 연합군에게 굉장히 좋은 것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요르단군 특수부대 14,000명의 투입할 수 있다. 예, 요르단 전력 한번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런 효과를 요르단이 극대화할 수 있죠. 특수전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르단 그 압둘라 국왕이 특전 사령관 출신이고 자기가 특전 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전 병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요르단군 특전사 그 장비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군 특전사보다 더 장비가 더 좋아요. 요르단 국왕이 나오고 있네요. 네, 국왕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무장을 해서 그래서 이 압둘라 국왕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뭐 군인처럼 생겼는데 한 20여 년을 군 복무를 했고요. 예. 영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코브라 공격 헬기 조종사였고 요르단군 특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브라 특전사들이 14,000명이 이 작전에 투입이 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전투기들 또 뭐 요르단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의 전투기들이 아주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알칼리드 탱크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탱크로 몰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본거지를 쓸어버려야죠. 예. 근데 이 알칼리드 탱크가 750대 이게 이제 영국제 15이라고 하는 탱크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개량한 그런 탱크인데요. 이 탱크가 120mm 주포를 가지고 있고 예.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방어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하는 그 RPG-7. 예. RPG-7이죠. 그 IS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감당할 수 있으면서 파괴되지 않고 계속 기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IS 입장에서는 요르단 사실은 잘못 건드렸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예. 그러면 동서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 IS의 본거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를테면 거기는 주공이 있고 조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된 주력군이 공격과 있고 보조 공격. 보조 공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쿠르드 민병대가 완전 보조 공격의 역할을 맡을 것 같고 예. 이 미군이 주공 그리고 이라크는 자기 영토 내에 이라크 지역만 수복하는 역할 예. 그리고 아마 요르단의 지상군이 동원이 된다면 요르단군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인근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군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치 헬기, 네. 또 헬기 또 강력한 게 코브라 헬기. 네. 이런 헬기들도 이런 지상군을 도와주는데 필요합니까? 헬기 만약에 IS도 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IS 탱크와 이 요르단의 알칼리드 탱크가 서로 지금 나오는 것은 코브라죠. 코브라. 예. 그 IS 탱크와 이 요르단의 탱크가 서로 기갑전을 펼친다면 요르단의 탱크도 격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코브라 헬기가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런 코브라 헬기가 하늘에서 적의 탱크를 때려줘 버린다면은 예. 뭐 이 요르단의 탱크는 무혈로 그냥 계속 진격을 할 수가 있죠.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지상 최강의 공격 헬기는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그렇습니다. 아파치는 미군이 갖고 있습니까?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미군이 아파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소 잡는 칼이라고 보고 예. 아파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만약에 아파치입니까? 저게 아파치입니다. 야. 뭐 한눈에 봐도 강력하게 생겼죠. 저 아파치 위에 있는 저 레이더가 한 8km 내에 있는 모든 지상 병력들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와. 저것을 가지고 주변에 다 알려주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다. 저 산 너머에 탱크가 있다. 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정찰, 정보, 지휘 그리고 스스로 공격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여타의 공격 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IS 테러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T-55 탱크, RPG-7 이런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로 저항 가능합니까?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T-55 탱크. T-55 탱크는 소련이 옛날에 개발해서 공산권에 그냥 쫙 뿌렸던 그런 탱크입니다. 예. 그래서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역들을 장악하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시리아군과 이라크군의 무기를 노획해서 쓰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할 줄 아는 무기들은 놔두고 운영하기 힘든 거는 버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T-55보다 훨씬 강력한 M1 탱크 같은 것도 노획을 했는데 자기들 운영을 못하니까 그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T-55를 운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요르단의 알 칼리드 전차와 기갑전을 펼친다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알칼리드가 훨씬 세다는 얘기죠. 훨씬 세죠. 그리고 이제 RPG-7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이 IS를 조롱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예. 이게 뭐 쏘았는데 바로 앞에 톡 떨어지고 하는 동영상이 예, 어제부터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제대로 발사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주로 뭘 공격합니까? 장갑차, 장갑차. 벙커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가격이 싸다고 들었는데 암시장에서 중고품으로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짜리가 탱크 하나를 장갑차 하나를 장갑차를 격파시키고 없애버립니까? 구형 탱크 정도는 이를테면 T-55 정도는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이건 별명이 알라의 요술봉이죠. 알라신의 요술봉. 그렇습니다. 예. 테러범들이 쓰면서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1947년도에 개발이 되었던 이 AK-47. 뭐 암시장에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거래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IS 대원들이 저 AK-47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라크군의 오합지졸,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이라크군이나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도 부패하고 그 지휘부 자체가 IS에 협조하고 이랬던 이라크군과 시리아군을 상대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전의에 불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미군을 비롯한 정규군이 투입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왜 그러면 주저했느냐?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주저했느냐? 전쟁을 끝마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 그 전쟁 마치고 잔당소탕하는 게 아프간에 들어가서도 10년이 걸렸고 예. 이라크 들어가서도 10년이 걸렸고 그러면서 미국의 국력이 세트해졌고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요르단과 이라크가 이렇게 스스로 나서준다면 미국으로서는 까짓 거 한번 해볼 필요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대표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극악한 세력들이니까 인간 방패를 내세운다거나 인질들을 자기 앞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요르단이 폭격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기자가 요르단 폭격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그 소규모의 희생보다는 더 큰 어떤 그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더 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방패를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IS에게 더 큰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제 국제연합군 참전국가 미국,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쿠르드족, 독일, 일본도 자금 지원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도 자금 지원을 하든지 좀 도와라 라고 하면 우리도 테러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 선거를 하면 당선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랭킹 12여 위에 이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는 해야 됩니다. 즉 기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안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사하는 것이 슬기롭지만 자금 지원 정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상태가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